자, 윤통 변호인들은 어제 한덕수 총리 결과를 보고요. 윤통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언급을 했어야지 두ring실 넘어가냐라고 문제를 지적했고, 그리고 검찰 조서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검찰 조서가 윤통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용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제가 윤통 변호인들한테 안타까운 거는 이걸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주장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희한한 것은 윤통의 내란죄 철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 의해서 윤통도 내란죄 철회됐고 한덕수 총리도 철회됐는데, 이 철회된 부분이 탄핵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어제 그냥 한덕수 총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내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또 내란에 관한 부분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행위가 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통을 체포하고 공수처가 또 윤통을 구속시킬 때 윤통의 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사법상의 내란죄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윤통의 체포영장과 그리고 구속영장이 나온 거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란죄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 계엄죄의 위법성이라고 했더라면 아마 판사가 헌재에서 계엄을 일으킨 것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지켜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체포영장도 기각시키고 또 구속영장도 기각시키고 검찰도 불구속 기소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형사적으로 윤통을 체포해내고 관저에 가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또 형사적으로 윤통을 갖다가 피의자 구속을 했잖아요. 서부지법에서 2건 다 했죠. 그리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할 기능이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해보겠다고 법원에 2차례나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각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윤통을 피고인 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가 윤통의 형사재판도 하는데 그 재판부에서 윤통을 구속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3월 7일 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이 형사적으로 윤통이 재판받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만으로 지금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런데 내란죄를 갖다가 공수처가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어서 윤통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그것을 내란으로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자, 공수처조차도 윤통의 계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계엄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냐 할 수 없는 권한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시비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요, 계엄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 시점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때까지 있었던 경찰, 검찰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사실 공수처는 윤통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때까지 윤통 척건들에 대한 수사를 한 걸 가지고 공수처가 윤통의 묵비권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했으면 아마 공수처의 권한이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까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구속 일자를 날로 계산해서 초과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것은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여부인데, 지금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형사재판이 정식으로 4월 14일 날 열린다는 대목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형사합의 25부가요, 윤통의 형사재판을 4월 14일 날 시작한다고 어저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헌재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이 시비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지기현 판사의 중앙지법 합의 25부는 그렇게 날짜를 뒤로 미뤘어요. 사실은 4월 초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하고 난 뒤 한 일주일 뒤에 재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월 14일까지 밀어놓으면 그전에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거고,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개헌법 위반이나 또 내란법 위반을 갖다가 그때 비로소 다투는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형사 25부는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아마 저만 이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기현 판사가 지금 공수처가 윤통을 사실상 내란죄로 조사해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또 그걸 열거해 놓은 구속 기소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를 안 했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헌재가 결정도 하기 전에 미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간이 사실상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로서 구속 체포하고 또 형사재판의 핵심 내용이 윤통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어제도 보면 내란죄 삭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죄 관련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도 나기 전에 이게 만약에 형사재판 합의 25부가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까딱하면요, 헌재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재판이 무의미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법상의 절차로 봤을 때 일단 시비가 걸린 윤통의 구속은 이것은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시행해온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윤통 구속 취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의 연장에서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저녁에 검찰에 증거 수집 경위를 다 밝혀야 된다 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어제 있었던 이 지기현 판사의 형사 25부 윤통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재판 2차 준비 기일에서 불법적인 기소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다. 그래서 검찰이 불법 기소했다. 이런 절차적 흠결 주장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였다. 자,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공소 제기를 검찰이 했다. 계엄은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 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공소 사실이 특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제시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윤통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인 만큼 검찰 증거 기록은 각각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증거 수집 과정이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게 확정되지 않고는 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기록 점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에서 받은 기록은 수사보고 10개 정도뿐이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수차례 발부한 영장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윤통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이 이 말을 하면서부터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윤통에 대한 영장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고 공수처 수사는 잘못된 것이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수사하지 않았는데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국무회의의 합법성 여부와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도 어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결과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굉장한 법적인 혼란이 졸속 불법 유착 탄핵 속에서 있었던 것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